주차장 많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만큼 주차장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만 5층 이상이어서 조금만 내려가도 여유로운데 어떤 아파트는 코너를 돌 때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부족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상가 인근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주택가 근처에서도 지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공영 주차장이라고 믿고 사용했더니 요금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난은 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지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좀 얽혀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주차 요금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인데요. 일단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광주광역시인데요. 올해 5월부터 전통시장 주변을 제외한 광주 지역 공영 주차장 55곳이 요금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주차장에도 급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누는 단위가 급지인데 서울 기준으로 예전에는 5급지까지 있었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건데 개선된 기준으로 보면 1급지는 도시철도 한승역 300m, 단일역 100m 이내에 있는 말 그대로 역세권 주차장을 말하고 2급지는 도시철도 한승역 500m, 단일역 3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3급지는 1급지랑 2급지 외에 모든 주차장을 말합니다. 이번에 광주시에서 요금 인상을 하면서 1급지 기준 1시간 요금이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주차 요원들은 해당 주차장 운영자가 준 요금표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당연히 오른 줄 알고 요금표대로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금을 올리면 안 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주차장한테 시정 명령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한 공영 주차장도 작년 말부터 오른 요금을 적용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곳이 아닌데도 요금을 미리 올려받고 있었다는 거죠. 북구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차장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조례 개정하고 별도로 시랑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피해는 시민이 보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시민들은 공영 주차장이라고 해서 믿고 썼는데 정작 맞지 않는 요금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니까 최근에 이 주차장을 이용한 분들은 무슨 죄예요? 영문도 모른 채 돈을 더 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주차장은 모든 차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주차난 말고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역시나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차장 이용자들이나 주변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온전히 받는 시스템도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제로 우리나라 주차장 관련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이겁니다. 운전자들 인식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주차문화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성숙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운전자가 무려 51%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내 주차 문제의 원인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응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큰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요.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가 많아서 그렇다, 공영 주차장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한 운전자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 주차장 앱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도 80%나 됐습니다. 이게 단순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 연도별 주차 민원도 2020년에만 100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꾸준히 상승 추세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있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7.2%를 차지할 때 불법 주정차 사고 피해자는 무려 16.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도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했는데 수성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만 11만 8천 건에 달했고요. 이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비율은 10%나 됐습니다. 달성군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평균치가 5년 동안 11.5%나 됐는데, 불법 주정차가 위험한 이유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린이들 입장에선 다가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모든 보행자들이 위험해지죠. 차가 오는 것도 안 보이고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사고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꽤 크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대체 주차장이 왜 부족하냐 이겁니다.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논리는 뭔가요? 우리나라에 차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주차장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차가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한 가구당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50만 명 정도 되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인구수의 절반이나 될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주차장이 적다는 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게 주차장 확보율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잘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 게, 우리가 광고
관공서 같은 데를 가면 주차장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듯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주차할 곳이 아예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관련 자료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주차장 면수는 확보율이 137.1%입니다. 자동차 숫자보다 주차장 면수가 더 많다는 거죠.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이중 주차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 노상, 노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 건 주택가 주차장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면수는 확보율이 97.2%입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가 극심한 아파트가 많은 거고 주차 시간이 가장 긴 거주지역 주차 공간이 적다는 소리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주거지역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자료가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를 보면 체감이 쉬운데요. 주차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세종시거든요. 여기도 1.3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 대를 가지고 있는 집은 이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죠. 경기도는 1.1대, 대전이랑 대구는 1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대가 채 안 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이걸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 오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상가 주차장보다 거주지역 주차장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고 거주지역 주차장의 특징은 뭐다? 주차 시간이 길다는 거죠.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차장 자체의 해결책만 본다면 부지를 좀 더 합리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멀다는 것도 있고 공영 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좁은 곳이면 모르겠는데 부지가 꽤 넓은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건물형 주차장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넓은 부지를 지상 1층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도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물형 주차장을 짓는 곳도 많습니다. 똑같은 주차장 부지를 지상 1층만 주차장으로 쓰느냐, 지상 5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쓰느냐 이 차이인데 왜 이걸 추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지별로 적합성을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모든 부지가 부적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게 주차비 문제인데 이런 공영 주차장이 늘어나면 거주자 우선으로 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주차비를 시나 도 단위로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비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 문제도 있지만 비용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는 동안 주차를 해두면 주차비가 5만원이에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4만원이고 빨리 내면 또 20%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차주들 입장에선 불법 주차를 하는 게 이득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을 1년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걸렸다 해도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저렴한데 준법 정신 하나로 공영 주차장에 모든 차주들이 주차하길 바라는 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지자체별로 공영 주차장 비용을 관리하거나 월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걸 차후지 증명제랑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도 차후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주 지역을 우선으로 삼고 주차 시간까지 고려해서 주차비 같은 것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차주들이 공영 주차장이라는 시스템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공영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명분까지 제대로 심어줘야 주차난이 제대로 해결될 거고요. 지금처럼 애매하게 접근하면 주차난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매년 반복될 겁니다. 또 하나같이 건드려야 할 게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쓰는 게 맞는지도 정부 기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세히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공영 킥보드도 늘어나고 있죠. 일본은 이미 공영 킥보드 주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 주차면을 차지하거나 인도나 차도에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본은 건물 근처에 이런 식으로 자투리 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아예 킥보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근처에 건물형 주차장도 많아지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라인을 그려서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횡단보도 근처 라인에는 블록거울을 일정 높이로 설치해서 높은 차가 주차할 수 없게 만들면 주차난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